시골길 골목에서 시골집 영상과 권리 분석을 제공해드리는 꼴목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예사롭지 않은 집인데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 아주 많고 복잡한 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룬리에 위치한 조그만한 마을로 주변은 농경지로 되어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여기 보이는 하얀 문이 오늘 이야기할 주택의 대문입니다. 주택 앞에는 4m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도로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 이렇게 배수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을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늘의 주택까지 진입할 수 있는 4m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조금 지나면 마을 회관이 보이는데요. 오늘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마을 회관 어르신께 궁금한 내용을 여쭤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회관 바로 옆에 오늘 소개할 주택이 보이는데요. 하얀 대문이 있고 감정평가서와 로드뷰를 봐도 이 대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62평으로 지목은 대장상 전이고 현황은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벽돌조로 되어 있고 외관상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시회 건물입니다. 보통 제시회 건물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보는 제시회 건물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 기존 주택과 떨어질 수 없게 붙여놓은 게 특징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주택의 면적은 25평 정도이고 건물 외벽은 벽돌조,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4년도로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요. 1994년도에 건축한 집은 빨간색 벽돌조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 6평 정도이고 옥탑방 12평, 보일러실 2평, 옥상 지붕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언제쯤 건축이 되었는지 로드뷰로 확인해 봤는데요. 2013년 로드뷰를 보면 벽돌조 건물과 옥탑방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012년 현재 소유자 손땡땡님이 본 건물을 매입하였고 2013년 이후 리모델링 한 것 같습니다. 2013년 리모델링 당시 차고지로 사용했던 부분에 제시의 건물, 주택이 지어졌고요. 옥탑방과 주택도 리모델링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 평지지대로 조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의 내부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시의 건물이 6평 정도 되고요. 현관에서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발코니의 샤시가 바로 이 보이는 이 샤시가 되겠고요. 거실에서 문을 터서 제시의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이 또 2개가 있고요.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건물은 보일러실로 건물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지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의 위치는 주택 뒷면에 있고 뒷면에도 방에 이렇게 샤시가 있습니다.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건물 내부에서 올라가는 옥탑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현장 영상 및
주택 내부 구조 살펴봤습니다. 입지 조건 확인 후 추가적인 권리 분석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조건입니다. 오늘의 주택의 위치는 이쪽에 위치를 했고, 남여주 IC에서 도로를 따라 쭉 내려오면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이 부근에는 음식점이 드문드문 위치해 있고, 남여주 IC에서 우리 주택까지 가는 길은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여주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주 시내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세종대왕 면이 있는데요. 조선 4대왕 세종대왕의 영릉이 왕대리에 소재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능서면에서 세종대왕 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주택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읍내가 있습니다. 읍내에는 읍사무소와 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요. 각종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가남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가남역은 고속철도 KTX 정차역으로 철도 교통도 양호해 보입니다. 주택 인근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다 절대 농지로 되어 있고, 직선거리 50m 지점에 목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소를 키우고 있었고요. 축사 때문에 오늘의 주택에서 악취는 따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주택에서 남쪽으로 800m 정도 내려가면 사거리가 있는데요.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는 사거리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걷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이네요. 오늘 보는 주택의 권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 타경 4163번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물건으로 1차 유찰되어 2차 입찰가 9,500만원 정도이며 채권자 요청에 의해서 2023년 10월 기일이 연기되어 2024년 4월 17일 여주 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제시 외건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도로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인 건폐율은 40%이죠. 취락지구는 별도의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본 건물과 제시의 건축물, 보일러실을 다 합쳐도 건폐율은 60%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농취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농취증 신청 반려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득을 요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유 중에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농지를 원상복구, 즉 농지로 만들어야 농취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은 입찰 참가 전 농취증 발급 신청할 수 있으니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이 부분 먼저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현황은 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 조건 보겠습니다. 주택 앞에 4m 도로 중 2개의 필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발급해 봤는데요. 80-1번지 땅은 3인 공유지분 토지로 채무자인 손땡땡과 그리고 손땡땡, 김땡땡 이 세 분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 세 분이 가족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다 보니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습니다. 86-1번지 땅은 윤땡땡님의 소유로 본 건물 경매와 관계가 있는 분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현장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 지정 공고가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건물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 용도 비용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소유자 용도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앞에 이야기해드린 농취증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만약에 사태 때 철거를 할 수 있으니 건물 가격은 배제하고요. 토지 가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토지 실거래 가격을 보면 2022년도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맹지가 아닌 도로와 접한 토지는 100만원 정도 시세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을 부셔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경매 물건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시의 건물의 위반 사항과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한 도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로 지정 공고가 되어 있는지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다른 시골길 골목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